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 다시 한 번 더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가 127쪽이다. 교과서는 127쪽, 학습지는 28쪽을 펼쳐주세요. 학습지는 28쪽, 교과서는 127쪽입니다. 오늘은 127부터 해서 129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앞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권 수호 운동을 중심으로 배워볼 거고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항일의병운동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단원으로 말하면 국권 침탈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관련된 문제 한번 4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일 전쟁 중에 있던 사건으로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사건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그라미죠, 여러분들. 러일 전쟁 중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우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를 승인받았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2번. 재정 외교 분야의 고문 파견을 규정한 조약은 제1차 한일협약이다. 동그라미죠, 여러분들. 재정 외교 분야의 고문 파견을 규정한 것은 제1차 한일협약이다라는 거죠. 3번. 재정 외교 분야의 고문 파견을 규정한 이후에 대한제국은 한일정서 체결하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죠, 여러분들. 한일의정서 순서에 따르면 한일의정서는 언제 나타난 거다, 여러분들? 언제 나타난 거다? 고문 파견 전에, 즉 제1차 한일협약 이전에 맺은 거다라는 거죠. 4번. 재정 외교 분야의 고문 파견을 규정한 조약 이후 사건으로는 대한제국은 외교권의 상실과 통감부 설치 사건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재정 외교 분야의 고문 파견을 규정한 조약, 이게 뭐죠? 계속 보는 1차 한일협약이죠. 그 이후에 맺은 거는 외교권 상실과 통감부 설치인가요? 그쵸, 여러분들. 이 조약이 뭐죠? 외교권을 상실하고 통감부 설치, 이 조약이 뭐다? 을사늑약을 말한다. 을사늑약.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방금 수능과 한능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20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찾아 그려보고 그림이 표현하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 러시아, 재팬이 나오네요. 이 그림은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사파를 토대로 그린 것으로 중앙의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주선한다라는 거죠. 알선한다라는 거죠.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러일 전쟁이라고 부르죠. 러일 전쟁 벌였는데 미국의 중재를 계기로 강화를 맺었다라는 이 강화 조약이 뭐다? 이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맺고 전쟁을 종결했다. 그 결과 일본은 독점적 지배권 확보를 했고 곧이어 독점적 지배권 얻고 나서 맺은 조약이 뭐였다, 여러분들? 한일의정서. 뭐죠, 여러분들? 일의 사이에 이 사이 전쟁이 있었죠. 이게 뭐였죠? 러일 전쟁이었고, 그리고 곧바로 맺은 게 뭐다? 을사늑약이었다는 거죠. 을사늑약의 내용이 뭐였나, 여러분들? 외교권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수 있죠.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청과 일본 양 군대가 한번 철수했다. 이거는 텐진조약이에요. 여러분들. 텐진조약.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개최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광복 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광복하고 나서 내용이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전령하였다라는 것은 1880 조로 비밀협약 관련된, 1880년대는 아니고 1880년대 맺은 조로 비밀협약과 관련된 거예요. 조로 비밀협약 관련된 거. 5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신미양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줄구인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전쟁 당시 보장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종결된 전쟁이 뭐였죠, 여러분들? 러일 전쟁이었죠. 자, 그러면 러일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러일 전쟁 중에 편입했어요. 왜냐? 전쟁에서 유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2번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밀약 맺었죠. 여러분들 제가 주차 말한 전쟁 중에 뭐가 있었는가? 가스라테프트 밀약, 포츠머스 강화 조약,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 등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누가? 메가타가 고문으로 왔다. 이게 무슨 조약이다 여러분들? 제1차 한일 협약을 말하고 있죠. 제1차 한일 협약. 그래서 정답도 맞는 말이고 4번 대한제국이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바탕하는 기후각서 여러분들 언제 맺었어요? 기억나세요? 한일의정서 끝이죠 여러분들. 기후각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군사전략상 필요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일정서가 강요되었다. 자,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 한일정서는 러일전쟁 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러일전쟁 전이라고 저는 가르쳤거든요. 다만 이 직전은 어떻게 전쟁 중, 러일전쟁 극초반, 러일전쟁 극초반이라는 거죠. 즉 러일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맺었다라 해석할 수도 있고 직전이기 때문에 러일전쟁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다? 4번이다라는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건 4번이다. 일단 여러분들은 직전에 맺었다를 기억하세요. 전쟁 중이 아니라. 또 전쟁 중에 맺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5번이 답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제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국권회복운동 관련 용어를 그렇구나 할 수 있다. 좋습니다. 2번, 의병운동의 전개 순서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열운동의 시기와 주요 인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요, 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꼭두각시처럼 됐다. 꼭두각시가 된 모습입니다.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자주적인 권한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꼭두각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호국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국 상태는 뭐냐면 우리의 자주 국권들이 상실된 모습. 어떤 국권들? 군사권, 외교권, 사법권들을 상실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국권을 빼앗겼다면 여러분들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크게 2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싸우자. 우리는 이거를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 또는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힘을 기르자. 이거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애국개몽운동. 오늘은 이 중에서 싸우자에 초점을 둔 의병, 의열투쟁에서 뭐를? 국권을 회복하고자 힘쓴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운동이 먼저 전개됩니다. 가장 먼저 처음에는 의병은 무엇인가? 의병은 무엇인가?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 그리고 1905년에 발생한 게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 자, 을미의병은 1895년에 발생 의병으로서요. 을미년에 관련된 사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떠오르십니까?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사건입니다. 하나,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 명성황후가 암살당한 사건, 바로 을미사변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머리를 자르고 있죠. 우린 그거를 뭐라 하죠? 단발령이라 하죠. 바로 을미기혁이죠, 을미기혁. 자, 정리하면요. 을미의병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 을미의병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을미사병과 단발령 실시에 있습니다. 단발령 실시. 을미사변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 우리 국모가 일본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자, 누구한테 분노가 쌓이겠어요? 일본인한테 분노가 쌓이겠죠. 자, 그리고 단발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몸을 물려받은 건데 어찌하여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수 있는가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의식을 깨트리면서까지
강제로 깎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제로 깎게 만든 주체들이 누군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일 내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누구한테 분노가 가겠어요, 여러분들? 친일 내각이겠죠. 자, 그렇다면 을미의병은 누구를 처단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친일 관리들일 거고, 그리고 을미사변을 일으켰던 누구? 일본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개화파 및 친일 관리들을 처단하고 일본군을 공격하는 거. 개화파 친일 관리 왜 처단해요? 단발령 시행했으니까 처단하는 거고요. 일본군을 왜 공격해요? 을미사변은 원흉이니까 이들을 당연히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해산됩니다. 언제 이후?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은 의병들로 하여금 해산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을사의병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을사의병. 자, 1905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을사의병. 또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외교권이 빼앗긴 을사늑약이었던 거죠. 자, 을사늑약 체결로 해서 외교권이 박탈됐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미 망국으로 다가와. 망국.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야. 나라가 망함. 나라가 망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의병이 조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을사의병과 을사의병은요, 을미의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두 가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은요,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을 주도했던 의병장들의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이면 이 사진은 어떤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쪽 사진은 어떤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나요? 신분의 다름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우리 흔히 선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성력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력을 배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유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을미의병의 특징은 뭐냐? 을미의병의 특징은 뭐냐? 유생 주도했다라고. 유생층이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석이요. 유생층이 주도했다면 을사의병 때는 계속 헷갈려서도 을미의병이 아니라 을사의병은 그렇다면 누가 주도했는가? 아까 옷도 양반처럼 입지 않은 사람, 우린 그들을 평민이라고 하죠. 구성원에 평민 출신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신돌석, 바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1905년 을사병이 일어나면서 끝나는 줄 알았으나 1907년에 또 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정미의병을 부릅니다. 정미의병. 그렇다면 정미의병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정미년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게 고종의 강제퇴위라는 사건과 군대 해산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고종은 왜 강제퇴위했었는가? 어디의 특사? 네덜란드 어디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가선되었습니다. 어떤 조약으로 인해서? 정미 7조약을 통해서라는 거죠.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이제는 의병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 의병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신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많죠, 여러분들. 유생도 있지만 농업하는 농민들도 있고 사병과 장교라는 군인들 있죠. 군인들도 있고 그 외에 뭐 광부, 포수, 무직, 기타, 교사, 상인 등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그거를 신분 구성의 다양화라고 부릅니다. 특히 장교와 사병이 참여했다는 거. 이 군인들은 무슨 군인이다? 해산된 군인들이다. 해산된 군인들. 어떤 조약에 의해서? 정미 7조약에 의해서 해산된 군인들이 참가하면서 신분 구성이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라는 특징을 보인다는 거. 이 다양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3도 창의군이라고 부릅니다. 총대장 2년. 이 13도 창의군은요, 서울 진곡작전을 전개합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 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서울 진곡작전을 전개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일본 애들은 이 의병 애들이 이제는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 의병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작전 하나를 펼치게 했는데 그게 뭐냐? 1909년에 있는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자, 남한 대토벌 작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남한 지역, 충청, 전라, 경상도 일대는 의병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기, 다 죽여버리는 작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병 활동이 위축됩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8년 정점을 찍었다가 1909년부터 참가 의병 수가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의병 수도 줄어들고 횟수도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Why? 왜 의병 수와 횟수가 줄어들었는가? 남한 대토벌 작전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인해서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지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국외로 가게 됩니다. 국외. 이 국외는 대부분 어딘가? 만주나 연해주 일대로 가게 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요.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의 원인으로 발생했다. 그러다니 해산 내 군대가 참여하게 되면서 신분 구성이 보는 바와 같이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분들이 참여하면서 만든 군대가 뭔가 13도 창의군이지만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고,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실패한 기회를 살려가지고 일본은 의병들의 싹을 말리기 위해 뭘 전개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언제? 1909년에 전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병 활동이 얼어지게 되니 국외로 이동하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안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의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시기 의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자, 정미의병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먼저 생긴 것부터 봐요. 생긴 거가 양반스럽나요? 좀 고귀하게 생겼나요? 아까 유인석 그 사람처럼 생겼나요? 아니죠. 모두 다 평범하게 생긴 일반 평민들, 농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특히 여기 보이는 사람, 뭐 입고 있나요? 제복을 입죠. 군대 제복. 즉 군대에 참여, 해산 군대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신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바로 정미의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참고로 이 사진 찍은 사람은 맥켄지라는 사람으로서 영상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의병에 대해서 뭔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외우기 쉽도록 쉽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국권 간절히 바라면 뭐라고 해요? 간절히 바라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정말 원해요. 저 진짜 원해요. 빌어요. 이렇게 비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사정한다라든.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국권 회복해주세요. 누가? 한 남자가 사정합니다. 언제? 을미년에 사정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권 회복 좀 해주세요. 제발 국권 회복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을미년에 사정. 누가? 한 남자가. 그걸 뭐라는가? 을미사정남이랍니다. 을미사정남. 따라해보세요. 을미사정남. 다시 한 번 더. 을미사정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을미는 뭐냐? 을미는 뭔가? 을미의병을 말하죠. 을미의병 왜 발생했는가? 을미년에 있었던 사건 두 개. 하나는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이라 써야 돼요. 여러분들. 단발령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유생층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거죠. 유생층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 신인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군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간 파천을 통해서 의병 해산 권고가 내려지게 됐고 결국 의병은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건 뭔가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 그러면 을사년에 있었던 사건은 뭐였죠? 을사늑약이었어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유생층 중심이라는 이제는 평민층까지 확대되면서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큰 성과는 없었다라는 거죠. 정은 뭐다, 여러분들? 정미의병이 있었다는 거죠. 왜 발생했는가? 정민에 있었던 사건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 사건이라고 하죠. 군대 해산 사건.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다양한 신분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다양한 신분들로 구성돼서 이들 중심으로 전개했는데 그 군대가 뭔가? 13도 창의군이었다라고 하죠. 13도 창의군이었다는 거죠. 이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결국에는 진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일본 애들은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의병을 싹 다 싸그리 씨앗을 말라버리고 결국 어디로 갔는가? 국외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때 대표적으로는 만주와 연해주가 있다라는 거죠.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다. 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을미, 다정납. 을미, 다정납. 좋습니다. 자, 이제 사료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글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감히 의병을 일으켰대요. 왜? Y. 앞에 나오죠, 여러분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더하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비듯이 베어버렸대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는 의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는 사건이 여러분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그리고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거 이게 뭐죠, 여러분들? 단발령이죠. 즉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의병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을미의병을 말하고 있죠. 을미의병. 자, 오른쪽 글에서 종묘사직이 망하였대요. 종묘사 망하였답니다. Y. 작년에 조가종에 조인하였다는 거죠. 작년에 억압으로 종이에 조인했다는 거죠. 작년에 조약을 맺은 것. 즉 1905년 맺은 이게 뭐다? 을사늑약이란 거죠. 여러분들. 을사늑약.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상실하게 된 소리는 이미 망국, 멸망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을사늑약에 의해 종묘에서 망하였으니 일으킨 의병이 뭐다? 이게 을사의병이라도 을사의병. 을사의병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 첫째, 명황으로 한 을미사변 사건이고, 둘째, 상투자료는 단발령 시행이다. 자,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종묘사직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의열투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상소, 자결, 의거, 철시 등 개인에 의해 소규모로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그리고 민영이라는 사람이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철 오기호 등은 자신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을사오족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전명훈 등은 외교 고문인 누구? 스티븐슨을 저격합니다. 어디서? 인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저격합니다. 그리고 이토히로부미 누가? 안중근은 이토히를 처단하고, 그리고 이재명은 이완용을 습격하는 등 우리의 국권 회복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노력들을 그러면 시기가 언제인가? 그 시기가 바로 을사늑약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의 활동들을 모두 다 을사늑약의 부당함, 을사늑약은 말도 안 된다. 또한 아니면 을사늑약을 허락했던 그 친일 관리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표출된 거다. 여기 나오는 을사오적 이게 뭐냐? 을사늑약에 체결한 5명의 도적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처단한다는 거예요. 왜?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반대 투쟁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말했지만 안중근, 스티븐슨, 민영환, 장지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이들의 활동을 왜 했는가? 어느 시기? 바로 을사늑약 이후다라는 거 정도는 들으면 도움이 매우 될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는 될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병과 의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의병과 의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병과 의열. 이들을 왜 했다? 의병과 의열을 왜 했다? 국권을 상실해 갔으니까. 국권 상실을 했으니까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개했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보면 의병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라 여러분들? 사정사정한다. 누가? 한 남자가 언제? 을미년에 사정한다라는 거야. 한 남자가. 라는 순서로 갔다는 거죠. 을미가 뭐죠? 여러분들? 을미의병이다. 그럼 왜 발생했다? 을미의병이 발생한 이유는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유생층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거고, 그러나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의병은 해산이 되었다는 거고, 사가 뭐죠 여러분들?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과 관련된 사건, 을사는 을사늑약이란 거죠. 외교권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고, 주로 이제 평민층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대표 누구? 신돌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는 거고요. 정은 뭐다 여러분들? 정미의병이었던 거죠. 정미년이 있던 사건은 뭐다? 고종의 강제 퇴위 사건과 군대가 해산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다? 신분이 다양화되었다는 거. 신분의 다양화. 그래서 만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3도 군이었다는 거죠.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거. 이인영. 그러나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하게 되면서 이의병도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 의병의 씨앗을 모두 다 싹 다 뽑아버렸다는 거고, 의병 활동이 어려지게 되니까 어디로 갔다? 국외로 갔다. 주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의병 내용이에요. 의병 내용이고, 그리고 의열투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다시피 소규모 또는 개인에 의한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개인에 의한 그 저항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 자결하거나, 그 다음에 상소를 올리거나, 또는 암살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자결에는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상소에는 장지열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대구를 썼었고요. 암살에서는 자신회라는 단체와 그 다음에 안중근의 활동, 그 다음에 장인왕 전명훈이 누구? 스티븐스를 저격한 거, 그리고 이재명의 활동 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을 왜 있는가? 왜 있는가? 어떤 거에 부당함? 을사늑약이었다.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으로 이런 활동들을 진행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렇게 깔끔한가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차 말하지만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수차례 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봤다고 해서 절대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시험 치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기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봐줘야 되고, 이렇게 제가 입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설명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